네, 안녕하세요. 무토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천간 다섯 번째 천간 무토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 뭐 무토는 하늘에 있는 형상이 노을? 노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부러 글자 자체를 흑색깔, 그러니까 뭐 사주 원국을 볼 수 있는 어플이나 그런 거에 보면 노란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약간 좀 뭐 퍼져 있는 넓게 퍼져 있는 약간 스케일 큰 뭐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노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땅에서의 모습은 큰 산. 그래서 그냥 큰 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땅도 큰 땅에 관한 얘기들을 뭐 이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골라봤고요. 좀 넓고 큰 땅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커다란 뭐 들판이랄지 아니면 뭐 뚝도 엄청나게 큰 뚝 있죠. 뭐 제방도 큰 그리고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글자가 무토나 기토 이런 것들이 약간 신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화금수에서 그 지지에서는 진술중미가 계절에 하나씩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천간에서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중간에서 이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혹은 중재자의 느낌인데 무토는 봄, 여름에 그 이렇게 확산되던 에너지들이 이제 슬슬 그 금에서 이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 수에서 씨앗이나 혹은 뭐 그런 형태로 그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경계, 약간 좀 토를 지나면서 이렇게 좀 넓게 퍼졌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목에서는 시작하고 이랬던 것들이 화에서 팽창을 하고 이러다가 토를 만나면서 이제 이제 니들 좀 이렇게 수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금의 기운에서 뭐 경금 신금 이런 것들에서 그 퍼졌던 기운들을 갈무리를 하고 불의 기운들을 갈무리를 해서 수의 기운 좀 차가운 기운으로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성을 무자에서 뭐 유래가 된 글자라고 된 것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큰 산 혹은 뭐 제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상극에서 토국수 얘기를 했을 때의 그 저수지나 댐, 뭐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을 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물을 막아서 뭐 이렇게 기운을 막아주는 것처럼 양의 기운이었던 것들이 서서히 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봄, 여름에서 이렇게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잖아. 청간에서는 지지에서는 진술중미가 하나씩 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방위상으로 봤을 때도 방위 맞나?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계절이랄지 다 이렇게 각자의 방향이 있는데 토는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하는 역할, 중재자 뭐 이런 것들. 무토 자체가 좀 그 여름에 뜨거워진, 그러니까 화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서 양토, 따뜻한 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토는 음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가는 순서대로 예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양토, 음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고요. 무토 자체가 이제 그 큰 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스케일이 넓은 뭐 이런 거고, 음, 신체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깨나 등짝 뭐 이런 부분들이, 등도 뭐 이렇게 산
그러니까 등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산에 있는 그 고을을 떠올려 보면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무토 자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큰 산이랄지 큰 제방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묵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의 성향 자체가 묵직하게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신뢰, 믿음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약간 좀 양의 기운을 지닌 양간들이 고집스러운 면이 다 있는 것처럼 나와요. 뭐 경금도 그랬었고 병화도 뭐 리더 기질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도 리더,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고집, 뭐 고집, 뭐 자존심, 자존감 이런 단어들도 될 수도 있겠고 어 그렇고 뭐 무토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더라도 그러니까 흙이니까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토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농업 그것의 관점인데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얘가 큰 스케일의 땅이니까 아무래도 나무도 갑목이랑 을목 중에서 뭘 심으면 좀 스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야산 큰 산을 떠오르면 그러니까 그 큰 목재가 될 만한 갑목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아까 그러니까 전의 영상에서 병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도 병화랑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더 좋은 구조지 않나라고 떠올려 보겠고요. 음, 무토 자체는 좀 융통성은 없는 것 같아요. 융통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실수를 하면 병화는 그러니까 똑같은 병화도 리더십이 있다라고 예전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병화 같은 얘기는 좀 화통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데 무토 같은 경우는 실수를 왜 했는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의 리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적질이 되려나요? 지적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토가 클 때는 누군가는 좀 그 말이랄지 혹은 지적이랄지 그런 걸로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이구 지워져 버렸네. 융통성이 없는 부분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흙이 뭐 구부러지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글자 자체도 뭔가 이렇게 무딘 듯한 느낌 들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약간 삐뚤어져서. 그래서 무토라는 거는 좀 좀 큰 땅이니까 뭐 엄청난 큰 산, 그다음에 큰 제방, 뚝 뭐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공사의 느낌이라 토목 공사할 때 그런 큰 땅의 느낌이라서 좀 신경 자체는 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둔하고 당연히 둔하면 예민한 그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당연히 걱정이 없으면 살이 잘 찌니까 좀 살찐 것도 많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상 그 의학 예전에 보면 태음인들이 뭐 저쩌고 그 얘기하면 태음인들에 관한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태음인들이 뭐 배가 훌라후프처럼 살이 잘 찐다 그런 말들이 태음인이 성격이 좀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잘 자는 그런 무딘 성격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무토도 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어, 둔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지적질로도 아까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래서 음, 신경이 둔하다. 그게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원래 그 체질상 그 뭐라 그럴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 음, 아무튼 양토 자체가 다 뭐 고집이 있다, 자존심이 있다, 뭐 자존감이 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랄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 그냥 독불장군 뭐 그런 거겠죠. 그렇고 건강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건강은 비장하고 위장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비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상학에서도 보면 신대비소 막 이래갖고 근데 비장이랑 위장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비장하고 위장이 같이 나오니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어떻게 정리했더라? 방위, 맛, 건강. 방위는 얘는 중앙, 중심? 그러니까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혹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지로 보면 사계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 뭐 이쪽에 그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래서 지지에서 보면은 동서남북에 다 네 개가 하나씩 깔려져 있고 천간으로 보면은 그냥 센터에 그냥 따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고요. 맛은 단맛이 나고요. 건강은 그냥 위장 아니다 복부라고 할까? 배? 위장 비장 이렇게 해둘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는 5를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숫자상 5를 의미하고 5나 10? 아마 기토가 10인가 봐요. 그러면 5나 10. 그리고 뭐 적을 때에 뭐 위장이랑 자궁이랑 난소 이런 게 문제고 많을 때도 위장하고 자궁하고 난소가 문제가 있대요. 아무튼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면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토 자체가 이제 그 갑을 병정해서 이어진 뭔가 팽창하고 그 번영하던 그런 기운, 에너지들이 이제 무성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기토가 되면서 왜냐면 천간 10개 중에서 딱 반이니까 그러면서 슬슬 이제 음 뭔가 번지던 것들이 기토에서 뭔가 이렇게 어 형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알맹이가 되고 그 안에 씨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요. 계절이 순환하듯이.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거는 다섯 번째 천간이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딱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확장하는 그런 경계의 가장 끝에 있다. 무토는 아까 그 갑목이라는 글자랑 그다음에 뭐였더랄까? 나무를 키우려면 병화, 큰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농사용으로 쓰이는 불이다. 정화는 아까 공부했을 때의 그 산업용으로 쓰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라고 했고요. 어, 무토 자체가 그 얘네가 생하는 게 토생금이니까 아마 큰 산에서 경금이 나오겠죠. 바위, 암석, 거른 데서 그냥 쇳덩어리 큰 게 나올 거고 음, 얘네를 극하는 게 목극토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태양이 없이 그냥 나무만 있으면 조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땅에가 나무만 있어. 근데 햇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뭔가 좀 그렇네. 하여튼 그렇고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땅에 영양분이 좀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물상론이라고 얘기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한 번씩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번 영상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영상 첫 번째예요. 무토 일간. 그러니까 무토라는 글자에 대한 첫 번째 공부, 첫 번째 정리. 나중에 또 무토를 찍게 되면 두 번째 정리가 되겠죠. 자, 그 중에 첫 번째였으니까 그러니까 요약 자체가 요즘에는 좀 읽어보고 키워드 자체를 많이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정리해서 저것들을 문서에서 좀 외울까 생각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음, 좀 뭔가 알차고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